제안을 제가 설명을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 정도로 한 번 더 건축구조기술사 역할, 법령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 개선 방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배경하고 목적은 취지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면 작성, 관리 대책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선진 사례 기반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 맨 아래쪽에 뷰게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스탠다드의 해당 매트릭스를 한번 이따 보시면 아마 조금 놀랐을 것 같은데, 하고 난 뒤에 얘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국제 표준형 건축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방향이죠. 방향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은, 법령상의 역할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협력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다 포함해가지고 추종 관계가 확실하고, 중요한 건축 관계자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건축구조기술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의 협력을 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특히 아주 디테일하게 담고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설계랑 시공 단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 관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축법에서는 구조 엔지니어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협력자이고 보조자이고 하청 관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축법 등등 해당되는 법에서 구조기술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협력 관계지만 모든 영역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설계 단계, 아주 디테일하고 시공 단계에 유지관리 단계, 안전 해체 관리.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다, 협력자다라고 이제 건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의 주요 법령 현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건축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건축사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감리, 설계, 조사, 감정 등등 모든 영역에 거쳐가지고 건축사가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우리 연구진들이 같이 나름대로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이 의견은 주관적인 경향보다도 이제 저희들 14개 해당되는 나라 쭉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심층적으로 토론을 했고,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조금 내자 해가지고 총질을 모은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조항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 제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사실 건축법이 1962년도, 61년도 그러면 저희들 소득 수준이 $10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때 48조의 구조 내력에 구조에 관련된 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이 얘를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제 건축법의 목적에 제1조에 이렇게 보면, 1조는 사실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아마 목적을 기술을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정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두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건축의 3요소는 구조, 기능, 미인데 제 예방을 위한 건축법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 설계를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사실 누가 반론을 제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헌법과 기술사법, 건축법의 목적에 제가 보기에는 상충을 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팀에서 그리고 책임 주체에 해당되는 관계자의 정의에 건축구조 전문가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각국 나라에서 쭉 보신 것처럼 아마 돌아가는 스토리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 기술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배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구조 설계랑 구조 안전의 책임자 자격을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조금 잘못 규정을 한 게 아닌가. 따라가지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구조도면 작성, 관리, 대책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 목표에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 같고 글로벌 스탠다드 이따가 매트릭스 현황을 보여줄 텐데 안전사고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타국은 뭐 일부분 일어나는 나라도 있겠지만 한국이랑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도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것 같은 통계조사 결과가 있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제 표준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하면 많은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표가 저희도 이때까지 이제 쭉 조사를 한 매트릭스입니다. Y축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14개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맨 위쪽에 구조 설계 작성 주체가 곱하기예요. 모든 일본 포함 싱가포르까지 있으면 중국까지도 건축 구조 기술사가 주체적으로 여기 구조 설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구조 도면 작성 주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100%입니다. 100%. 구조 감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100%. 일부분 중국, 싱가포르 쪽에는 이제 건축사도 점수하고 관여를 못하지만 구조 감리의 메인에 해당되는 주체는 100% 건축 구조 기술사다. 구조 설계의 검증의 주체도 100%, 구조 안전 진단 주체도 100%, 해체의 주체도 100%. 이 100%라는 것은 주관이 아니고 이때까지 저희들 쭉 장시간 거쳐가지고 조사를 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꾸민 거니까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설계의 작성 주체, 도면의 작성 주체, 구조 감리의 작성 주체, 설계 검증의 주체, 안전 진단 포함, 해체에 관련된 주체는 국제 표준에서는 건축구조 엔지니어가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한국에서도 건축구조 기술사가 구조 계산, 도면, 감리 등등의 일련의 건축 행위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주동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된다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쭉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체계가 한국에서는 좀 추종 관계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여타 나라들처럼 건축사의 설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랑 구조 엔지니어에 관련된 그를 구분을 해가지고 개정을 할 필요성이 또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 엔지니어가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주종관계 협력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아주
아주 빈발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뒤에는 일단 바람이지만 시사안전에 관련된 특별법처럼 구조 엔지니어에 관련된 특별법이 나름대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됐지만 다행히 바로 이제 세션, 다른 세션이 없고 4시부터 이렇게 세션이 있는데 그래도 질의응답을 모처럼 많은 분들이 또 오셨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각국에 궁금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많으실 것 같아요. 일본, 미국 포함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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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분들 앞쪽으로 좀 나오시죠.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발표자분들. 원래 단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패널 디스커션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공청회가 아니고 일반 특별 세션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또 심층적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기 가운데로 오시죠. 몇 달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마이크 좀,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그 계산 방안 매트리스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뒷부분. 네, 저기 보면 지금 저 끝에 대가 기준이 보입니다. 그 대가 기준 유무에서 동그라미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한국이 동그라미죠? 네네. 여기서 얘기를 하는 대가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건축물 해체의 시공의 감리 해체에 대한 네. 최근에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구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한번 질의를 네. 드렸고요. 그 3년 전인가 저희 건축구조기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과징금을 5억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대가 기준이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회원들이 참고하라고 내부적으로 만든 그 자료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저희 과징금 5억을 받았고요. 아직도 구조설계에 대한 대가 기준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 기억에 2021년도인 것 같습니다. 제재를 받아서 아마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삭제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대가 기준까지 이렇게 마련을 하면 왜냐 그러면 쭉 보시면 영국, 독일 다들 이제 대가 기준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 맞춰가지고 만드는 건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예, 하나 질문을 부탁합니다. 저기 건축 구조 설계 작성 주체가 구조 감리 주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어느 나라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설계 제가 감리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구조 설계 주체가 감리 주체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었나요? 혹시? 아니, 말씀 안 하셨는데 예. 미국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좀 들은 경험이 있어서 글쎄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구조 계산, 구조 도면 작성, 또 구조 감리를 비롯해서 다른 것까지 많은 경우가 그냥 구조 업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구조 감리, 구조 설계 검증 관련해서는 그래서 건축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 같이 묶어서 간다고. 그 질문이 아니고 구조 설계를 한 사람이 그 감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설계한 거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혹시 없나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있진 않으나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구조 설계한 사람 구조 감리도 당연히 동일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어백이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다른 분, 네, 예. 예, 제가 지금 발표하는 걸 잘 들었고요. 지금 미국에 보면 일리노이주 빼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 구조 설계에 대해서 건축사와 건축구조 기술사가 모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발표하실 때 이제 시장 원리에 이제 자연스럽게 놓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이제 보험제도라는 게 부분적으로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조 설계를 할 때 건축구조 기술사라는 전문가가 할 때와 아니면 건축사가 할 때와 어떤 보험비의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인 한 분과 뉴욕에 있는 지인 한 분에게 각각 그래 구두를 물어봤는데요. 사실상 그거를 따지진 않고요. 왜냐하면 구조 설계가 관할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정식 그 승인이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구조 설계가 됐다 이렇게 봐서 그거에 대한 등급을 별도로 매기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구조물이 지어진 이후에 그쪽의 지리적 영향에 의해서 지진이나 그러니까 해저드 리스크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소 달라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조 설계하고 꼭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누가 설계해서 다르게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 또 오셨으니까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남 교수님 아까부터 계속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이크 정남 교수님 좀 질문 하나 좀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연구 결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구조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 결과를 나중에 어떻게 우리나라 법에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연구를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 결과가 그냥 우리끼리 이것만 보고 끝나는 걸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취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 현황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각 나라의 코드 내지는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 조사를 쭉 다 했습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으로. 그 뒤에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얘네들을 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하자. 우리나라 특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표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세계 각국에서는 대부분 새카만 동그라미 빨갛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동적으로 못하는 현실인데 얘네들을 이런 매트릭스 표를 쭉 해서 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잡고 그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물론 이제 법률적인 이런 것들은 저희들 범위를 벗어나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협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추후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에 관련된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예. 제안 예.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당국대학의 정란입니다. 우리 이강석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세계 각국의 건축 구조 관련 제도를 당 교수님들과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사실 이 표를 보면은 여러분 삼풍백화점의 붕괴의 그 원흉이 건축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해서 건축주, 건축사, 기술사, 시공자 다 감옥 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건축법이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법이 일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고 끊임없이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요. 삼풍백화점의 그 붕괴 원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저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구성한 감정단의 일원으로 김덕재 중앙대 교수님 모시고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두리뭉실하게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부실이 바로 이 건축법 때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으나 국토부, 국회 전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 고쳐야 되겠네 하고서는 넘어가고 담당자 바뀌고 이래서 지금 3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근데 삼풍이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축사가 기술사를 알게 했는지 모르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둥의 크기, 직경을 80cm에서 60cm로 임의로 줄여버린 것. 첫째. 그래서 소위 기둥이 받치고 있는 기둥 위에 형성되는 전단 면적, 깔때기처럼 형성되는 전단 면적이 80 다이아가 60으로 줄으면 거의 반으로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드롭 판넬의 시공 조인트 위치입니다. 콘크리트를 붓기를 이 드롭 판넬이 역할을 하게 하려면 기둥 끄트머리까지만 붓고 그 드롭 판넬과 슬라브를 한꺼번에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드롭 판넬과 슬라브가 그 펀칭 에어리어를 형성을 하면서 전단력을 견뎌주는데 이걸 그냥 드롭 판넬까지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드롭 판넬과 그 슬라브 사이에 시공 조인트가 생겨서 드롭 판넬은 허당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펀칭 에어리어를 또 줄였습니다. 세 번째, 철근을 콘크리트 부으면서 막 밟고 당겼어요. 이 프레슬라브는 이 슬라브 깊이가 깊기 때문에 사실 그 철근 안 딛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체어를 갖추고 철근이 주저앉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기둥 상부 슬라브의 상부근을 막 밟고 당긴 겁니다. 기둥 상부의 그 상부 철근은 그게 주근이 돼서 그게 주저앉으면 또 펀칭 에어리어가 또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줄였어요.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은 원래 그 무너진 A동이 근린 상가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펜코일 유니트라는 개별 난방, 냉난방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습니다. 골조 시공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 백화점 바닥을 화강석이나 대리석으로 깔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면 되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 B동은 사무동이었습니다. 그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A동의 그 위에다가 대리석 하강석을 깔려다 보니까 B동하고 단차가 생겨서 이 콘크리트 상부 피복을 까버렸습니다. 철근이 드러나도록 까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까가지고서 그냥 그 위에 대리석 하강석을 시공한 겁니다. 그러면 그 철근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원인이 주요한 원인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 건축사는 임의로 설계자니까 구조기술사한테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조기술사는 난 모른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건축사하고 이제 싸우죠. 그런데 아무런 서면 증거가 없어요. 기술사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서면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할 때 감리를 구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공 조인트가 드롭 판넬 밑에 형성돼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시공자는 그런 것을 거의 모르죠. 그냥 부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은 거고요. 철근 그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도 시공자는 잘 모르죠. 그리고 뭐 백화점 주인 용도 변경하면서 피복 까면 안 된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러 원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 주저앉아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건축법이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건축사법도 마찬가지지만 63년 12월 62년으로 했는데 63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건축정보 찾아보시면 나와요. 건축정보에 그냥 건축사법 때리시고 그 다음에 제정안을 보시면 63년 제정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부칙을 보시면 부칙 2조와 3조에 경과규정을 넣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과 같은 그 인허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체는 행정서사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대로 그 행정서사, 법률적으로는 사법서사가 있어서 그 행정서사와 사법서사 자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행정서사는 이렇게 건축 인허가 설계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63년 건축사법을 제정을 하면서 경과규정으로 부칙에다가 행정서사가 소정에 여러분 그냥 바로 찾아보면 나와요. 건축사법의 그 제정안의 부칙 2조 3조를 보시면 그게 행정서사한테 소정의 전형을 거쳐서 건축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고서 그 건축사 자격을 갖춘 사람, 그냥 그 이전에 인허가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는 63년 12월부터는 못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 설계는 건축사, 감리도 마찬가지로 감리도 건축 설계와 감리, 그 건축법 5조, 건축사법 3조에 모든 건축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60년이 넘은 그 엔지니어가 그 당시에 뭐 3층, 5층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사가 다 했는데 지금은 기술사가 50층, 100층 시대죠. 근데 그 법에 의해서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건축법, 건축사법이 이제 원흉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금방 김희철 회장님 물으셨죠. 첫째는 건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구조설계란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법에는요, 건축법, 건축사법에 구조설계란 용어가 없어요. 설비설계란 용어도 없습니다. 그냥 건축설계입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는요, 설비설계, 구조설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뿌리가 같은 그 행정서사, 사법서사 있는 일본법은 그걸 분리했습니다.
구조 설계, 설비 설계, 의장 설계 이렇게 분리해서 각자의 영역을 전문가가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아셨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이 법 잘못됐다고 부르짖었는데도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끼리는 알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이 세션 끝나면요 또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건의를 하고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총리실에 건의하고 그리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모든 구조, 뜻이 있는 건축사 그리고 교수들이 이 법안 개정 청원서에 서명을 해서 신문에 광고도 하고 방송에도 내보내고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해야지 그냥 우리 이렇게 세션해서 끝나면 또 수십 년 갈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봤을 때 그냥 모른 척 못한다고 딴 병원에 보내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죽으면 의사는 처벌받습니다. 왜? 당신은 전문가로서 이 사람이 위독한 줄 알았을 텐데 아무 조치 없이 딴 병원에 보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요. 세월호 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구조기술사 그 선풍의 구조기술사분도 설계 잘못해서 처벌받은 거 아닙니다. 왜? 건축법에 이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조 계산자 있을 뿐이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이 사람 감옥에 보내고 싶은데 보낼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끄집어냈냐 하면 그 구조기술사가 붕괴 전날 그 회장 이준우 회장하고 미팅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 회장실 화이트보드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보강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서 스케치를 구조기술사가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정도면 당신 전문가잖아. 전문가여서 붕괴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조치를 안 하고 붕괴를 유발시켜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그걸로 징역을 갔어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이 법이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그냥 흘러넘기시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셔서 의사들도 이 사람 응급처치라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수 없으면 보내는 것은 그런 무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서 사람 죽으면은 유죄인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도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잘못됐구나 하고 있으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까 그 서명지 돌아가는 거 좀 서명 좀 해주시고요. 이제는 꼭 이렇게 이 법을 고쳐야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 법 고쳐놨다 해서 금방 사고 없어지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모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난 교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다 준비가 된 거니까 이제 그걸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하신 말씀 김준 교수님 있으세요?
시간이 50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하나 정도 짧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분 정도 남으셨는데 마이크를 좀 질문하시면서 마무리 멘트도 해주시면 정남 교수님은 평생을 이 분야 했으니까 저는 뭐 별로 가는데 쭉 잘 듣고 저도 뭐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할 때 외국에서 실제로 설계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와 또 건축설계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나라마다 제도.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그 현실이 어떠한지 각 나라에 왜 그러나 저 아까 예를 들어서 구조 엔지니어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저 글자 막 그 화면 보면 저기에 동등한 법적 지위와 계약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설계자라고 하는 게 저럴 때는 건축사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이미 설계자는 다 포함되어 있고 외국거든요. 시공자도 똑같이 그 안에는 구조 전문가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감리자도 그런 회사든 그 개인이든 다 그걸 포함한 내용이 저게 구조 엔지니어라는 게 저거 뭐 대칭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기는 다 구조든 건축 계획이든 구조 전문가든 설계 전문가든 설계자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시공자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감리자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근데 저기에 대등하게 아까 앞에 다른 데서도 그럼 용과 우리가 구조 엔지니어 강조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법적에서 대등한 뭐 저거하고 그게 아닌데 구조 엔지니어를 저기 넣어달라 그런 것들은 좀 내가 생각할 때 오히려 감리회사, 시공회사, 설계회사 같으면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없을 때는 어떻게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재검토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다음 또 세션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거기 우리 회장님께 사진 촬영을 한번 하시자고 오셨는데 촬영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모르겠네. 예. 저기 여기 좀 앞쪽으로 좀 찍어주세요. 시간이 좀 많아서 심층적으로 더 이렇게 토론을 했을 텐데 추후에 좀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공청의 유사한 수준으로 말씀을 했을 때 김민규 교수님 일단 포함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뒤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되셨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좀 나오시죠. 마지막 인사 좀 우리 팀, 그리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중국, 미국도 워낙 많아가지고 몇 달 동안 이거 고생했는데 마지막으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졌다고 사진 한번 찍어.